오늘 이제 교육 문제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 장점이 네. 있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 뭐 제가 뭐 일본 사회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몇 년 있으면서 우리와 다른 건데 일본이 이건 교육에 굉장히 잘하는 건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네. 그 차이점은 네. 실질적인 그 교육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 교육의 장점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어릴 때부터 남에게 배를 끼치지 말아라. 배려. 네, 배려하는. 그게 아주 그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심할 정도로 그걸 말하자면 그러니까 좀 가르치더라고요. 위축될 정도로 가르쳐요. 네. 근데 그건 장점입니다. 네. 왜냐면 저희 우리 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서요. 자기 애들이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떠들고 막 다른 테이블도 막 돌아다니는데 내 깔려도요. 그래서 얘는만 저쪽 자리가 이러면 오히려 딴 사람이 그러면 네. 우리 애를 막 야단친다고 족발하자고 막 네. 이거 잘못된 거야 네. 진짜 이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내 새끼 내 너무 새끼, 네, 그렇게 일본에서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건 네. 일본 교육의 장점이에요. 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하지 않을 네,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뭐 막 어릴 때는 막 싸움 그럼 박질하고 그런 막 그런 건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드라마에도 나올 정도인데요. 일본 부모님이 만약에 내 아이가 그 싸워서 집에 돌아왔다 그러면은 네가 상대를 때린 거냐 이렇게 그것부터 따집니다. 네, 먼저 그거 따지고 그 상대에게 만약에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그 같이 가서 그 상대 친구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도 같이 네. 잘 네, 가르치지 앞으로는 두 번 못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본 부모님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도 과거에는 요즘처럼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귀해서 그런지 잘못 인식이 돼서 그런지 이 싸우면은 반대로 지금 경우하고 반대로 가서 우리 애는 누가 때려서 그거 왜 그 선생들이 네. 저 제지 못했냐고 선생한테 난리 피고 네. 상대 막 고소하고 네. 막 이런 아주 그런 건 우리 이제 좀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좀 성장 과정이니까 그냥 지켜보고 아이들끼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 엄마끼리 싸움이 또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엄마끼리 아니 뭐 저거 이렇게 서로 엄마끼리 그렇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그 게 약간 과보호라고 할까? 과보호, 예. 예, 과보하면은 결국은 자기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엄격하게 네. 그 사회의 그 도덕이라든가 공동생활의 어떤 룰 같은 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쳐줘야 그 애가 올바른 게 성장해서 그 이제 나라에도 도움되고 사회 네. 공동체에 도움되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네. 그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엄마가 상대를 비난하고 자기를 감싸주고 그러면 이게 삐뚤어 성장 그 애를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기 것 애를 같습니다. 네. 바보함. 그리고 준비물 같은 경우도 그 1학년 성적은 엄마 성적이다 말 정도로 엄마가 다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초등학교 1학년 아니에요. 지금 대학교도 조국이는 자기 애들 대리시험 쳐줬잖아. 대학교 때 조국이하고 정경심이하고 아들 조원이 야 그거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대학도 그러니. 네네. 그리고요 저기 시집장가 갈 때도 뭐야 뭐 다 준비해 주잖아요 어른들이 예. 부모가. 그것도 일본은 너무 어떻습니까? 일본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일본은요 결혼은 할 때.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두 사람이
거의 다 알아서 하라고 해서 네. 그렇게 많이 안 해줍니다. 부모가 뭐 결혼식- 혼수장만 해주고 집장만 해주고 이런 거 안 하죠? 결혼식 정도는 해주는데 결혼식은? 네. 결혼식은 해주지만 집 마련하고 가구 마련하고 그런 건 본인끼리 해야죠. 그러죠. 네. 그게 당연한 건데 네. 여기는 뭐 부모들은 뭐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집장가 보내는데 저도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 쪽에 집을 사서 준비해야 되고 가구 같은 거는 신부 쪽에서. 신부 쪽에서 다 해야 네.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집도 뭐 그러니까 집 집값도 없으면 비싸니까 결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결혼을 자꾸 꺼려요. 네. 아니 집값이 좀 비쌉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혼을 꺼리게 되고 네. 또 애 낳는 것도 또 꺼리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출생률이 일본도 심각했잖아요. 심각했지만 좀 한 낮았죠. 명은 넘습니다. 1.2, 1.3 정도로. 근데 우리 지금 한 명이 안 돼요. 0.7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 우리가 더 심각해진 게 예. 이 우리 교육 문제에 전 있다고 봐요. 네. 교육 문제. 애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일단 막 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게 되고 이제 애를 안 낳게 되는 거예요. 네. 일본 좀 낮았구나. 그러니까 일본은 저출산에서. 두 사람이 그냥 그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조금밖에 시작하자가 해서 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노력해서 네. 이렇게 뭐 집도 몇십 10년, 20년 후에 집도 사고 막 그런 식으로. 그게 네, 당연한 거지. 네.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저 결혼할 때 집 부모가 사주고 이러지 않아요. 네. 제가 한번 깜짝 놀랐는데 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유학할 때 미국은 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에 네. 이제 그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터키 이제 칠면조 요리 네, 이제 네. 먹는 게 그 풍습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유학생들이니까 이제 불쌍하니까 거기 같은 클래스 중에 한 명이 네. 칠면조 우리 집에 와서 먹으라고 네. 추수감사절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네. 저를. 네. 근데 걔가 학교 근처에 거기 그 레스토랑에서 네. 알바 열심히 하던 애거든요. 학교 근처에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 근처에서 알바하고 그런 주제에 무슨 지네 집에 칠면조 파티를 초대해.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갔어요. 네. 주소 대고 일로 찾아오라고 그러더라고. 네. 갔더니 집이 엄청난 부자야. 부자인데도 네. 용돈 안 줘서 얘는 네. 그런 데서 학교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돈 안 주더라고요. 네. 일본도 그런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입학할 때까지는 부모가 교육비 책임지는데요. 입학금. 네네. 첫 학기 등록금. 예. 그렇지만 일단 대학 이상은 어른으로 취급하니까 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죠. 네. 자기 연돈이라든가 뭐 책 사고 공부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뭐 고생하면서 그래야 그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그 책이 귀한 줄 알죠. 그런 고생해서 해야. 네. 일본도 첫 학기 등록금만 미국도 그런데 첫 학기 등록금. 뭐 그거는 가정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네. 대부분. 그리고 일본도 역시 그 도쿄에 있는 학교에 들어갈 때 이렇게 독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국 뭐 여러 곳에 살다가 이제 도쿄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때 혼자 이렇게 독립하는데 그런 생활비라든가 그런 것도 그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미국도. 시어글이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보내주기도 하지만 최소한으로 하고. 네, 최소한으로. 네. 그러니까 대학 이상은 어른이다. 이제 독립됐으니까 자기 인생에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대학 이상은 사실 뭐 성인이죠. 뭐 나이가 성인이죠. 네.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우리도 예를 들어 조선시대 그 전까지 안 가더라도 옛날에는 20살 넘으면 부모를 공양했는데 네. 오히려 부모를 먹여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시집 장가 갈 때까지 다 부모 등에 얹혀서. 그리고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네네. 일본의 그뭐 어린 아이들 네. 5살, 6살 뭐 유치원 네. 다니는 애들이 겨울에도 반바지 입히더라고. 맞아요. 겨울에도 네. 그 추운 겨울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렇게 춥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겨울에 짧은 치마 입고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뭐 이렇게 뭐 따뜻한 거 안 입고 그냥 있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그 막 뛰어놀고 막 하니까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좀 강하게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 키우느라고.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역력도 좀 이렇게 예, 어렸을 때 그렇게. 예. 그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보니까 한겨울인데 우리 막 코트 막 지렁지렁 입었는데 네. 그 어린애가 그 반바지 입고 근데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네네. 그게 막 교복이더라고요. 말하자면. 네. 깜짝 놀랐어요. 저 괜찮은가? 저 감기 안 걸리나? 네, 계속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추위에 강하구나. 네, 이제 네. 면역력도 강하고. 일본 교육의 장점. 그거 말고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배려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 네, 그러니까 뭐 청소 같은 것도 많이 시키고 청소 일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한다. 내가 그걸 이제 해결한다. 어려서부터 그걸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사용하는 자기 방 청소 말하는데 자기 방 청소도 자기가 아니면 뭐 마루 같은 거 공동 사용하는 것도 청소시켜요? 다 시키는 편인데요. 네. 특히 학교에서 교실 청소를 학생들이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은 그것도, 학교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는 안 했던 네. 것 같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네, 이제 학교 네. 교실 청소 다 하고 네. 자기 끝나고 방은 물론이고 네, 교실까지. 교실을 같이 청소하는 시간이 또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놀면서도 이렇게 같이 네. 하니까 재밌잖아요. 우리 또 어렸을 때는 교실 청소했어요. 네, 우리도 네. 우리 때는. 네네. 근데 지금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어느 정도?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그렇게 다 해주니까 좀 뭐가 항상 어디 가든 누군가가 해주겠지 막 그런 게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머물렀다가 떠난 자리도 우리도 이제 뭐 국민학교 이제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그 마루잖아요. 그 마루 전부 이게 쓸고 그다음에 이렇게 걸레로 쫙 같이 이렇게 네, 쫙 해서 쫙 밀고 그게 또 재밌었는데. 네. 그리고 잘못하고 그러면 남아서 청소 당번으로서 청소 다 시키고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그랬어요. 네, 공동 화장실 청소도.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경험, 그러니까 교육의 일환으로 예.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일이 네. 않습니까? 내가 배우고 내가 쓰는 교실이니까 네. 같이 깨끗이 사용하자 막 그런 것도. 지금은 체벌 합니까 혹시 일본? 체벌도 옛날에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체벌에 관해서는 한국보다는 안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체벌을요. 네. 한국보다 안 했던 편인 걸로 압니다. 지금 뭐 애들이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야단을 칠 때 네. 뭐 어느 정도로 심하게 야단쳐요. 우리는 아예 야단도 못 쳐요. 야단 치면 아예 학부모들 몰려와서 난리치니까. 네.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진짜 잘못을 했을 때는 뭔가 아주 어릴 때는 판단력이 아직 네. 없기 때문에 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위험할 때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확실히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뭐 벌을 주기도 하고 네. 그러나 했습니다. 네. 만약에 벌을 줬는데 네. 우리처럼 지금 벌을 세게 줬다고
학부형들이 엄마가 찾아와서 선생한테 난리치고 이러지는 않죠.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생도 그 자기가 뭘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안 하죠. 네. 그 우리 엄마한테. 어렸을 때 손 들고 네, 책상 네. 들고 아니면 손 들고 벌 받고 네네. 그다음에 야구 아니 저 마포걸레 네네. 걸레 자루 막 남자애들 막 맞고 그랬어요. 네. 그래도 뭐 학부형이 찾아가고 이러지 않았지.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 나도 큰일 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본 교육의 장점 배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이제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체육이라든가 예.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본도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무가츠라고 해서요. 네. 무활동, 농구회. 부활 활동, 네. 특별 활동 뭐 네, 그런 걸 네. 겁니다. 그걸로 운동 열심히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아 그런 거. 네. 우리도 그거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 때는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많아요. 기회가 그러니까 운동선수 한국에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클럽에 뭐 그렇죠. 전문적인 클럽에 이렇게 예. 참여를 해야 뭐 축구 선수든 뭐 야구 선수든 이렇게 길이 열리는데 일본은 그냥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도 하고 방과 후에 그런 무활동 때 시작할 때 초등학생 때 이렇게 뭐 야구부면 야구부 그러니까 뭐 어두워질 때까지 운동 열심히 하고 잘하면 그런 야구가 유명한 학교로 진학해서 결국은 프로가 되고 막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길이 있는 게 장점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제가 그때 유학 시절에 고시엔 거시엔. 야구가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갑자원이죠. 네. 그거 엄청나게 인기였는데 지금도 맞습니다. 인기입니까? 지금도 국민 행사예요. 그거는 거시엔만큼은 그 여름에 고등학교 야구 경기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본 대단했어요. 프로보다 인기가 네, 대단합니다. 지금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니까 순수하잖아요. 네. 막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흑두성이 되면서 열심히 하니까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패배하더라도 고시행에 흙을 가지고 간다 해서 맞아. 담아가요. 가지고 그래요. 고시행에 흙을 이렇게 가지고 간다 해서 그 보물이 되는 거죠. 그 학생에게는. 야, 그거 참 맞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 교육의 장점은 배려, 그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부활 활동, 특별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게 장점이 그러니까 많이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와다나베 교수가 보시는 일본 교육의 단점은 뭡니까? 일본 교육의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강한 아버지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그 가정 교육 문화가 예전 같지가 않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미 그 아버지의 위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일본에서 인기 많은 그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 엄마도 친구 같은 엄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것을 한국에 와서 제가 정말 배우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80년대 후반에 한국에 왔으니까 그때 그 당시 한국에는 아직 강한 아버지가 중심을 잡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멋있었어요. 요즘에는 우리도 위축됐습니다, 아버지들이.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구나. 이제 일본 교육에. 그 말고 또 일본 교육이 한국 교육보다 좀 떨어지는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단점이 뭐 다 연결돼 있는데요. 네, 연결돼 있는데 일본도 그런 서양식 그런 리베랄한 문화가 들어온 지가 많이 됐어요. 문화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등한 거는 좋지만은
다 같이 못하자 막 이러면서 학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유도리 교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융통성 있는 그 네, 여유 있게 좀 있게 교육 이렇게. 과정을 너무 빡빡하니까 그 예전에는 일본도 학력이 상당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세계 수학대회에서 뭐 일등하고 수상하고 이렇게. 막 그리고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유도리 교육 때 그 과정을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한국도 뭐 좀 그랬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지만은 그래서 다 같이 그러니까 다 평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건전한 경쟁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교실에서도 열심히 하면 결과 나오고 못하면은 뭐 결과 안 나오고 네. 그게 당연한 일인데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평가도 너무 이렇게 너무 심하게도 안 하고 너무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다 평가를 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력도 결과적으로는 많이 떨어졌고 심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하는데도 구구단도 못하고 아유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네. 와 그거 그 정도로 그러면서도 졸업은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오치코보레라고 합니다. 뭐 나고자 하죠. 네. 나고자. 그 정도로 너무 그래서 자유롭게 하고 너무 여유 있게 하다 네네 보니까 그렇게 해주자고 했는데 그런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런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오늘은 이제 와다나베 교수하고 그러니까 일본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본 교육의 장점은 우리가 배우고, 일본의 단점은 우리의 장점이니까 그건 또 더 발전시키고 해서 우리 교육 문제는 좀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크거든요. 네, 와다나베 미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